안녕하세요, 브라질의 손정수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더군다나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걸 설명하기에 앞서 제가 여기에 올리겠습니다. 이 링크를 보시면요, 이 상파울로 도시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을 제가 다 설명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것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미 최대 도시이자 브라질 최대 도시인 상파울로, 우리 한인도 대부분 이곳에 다 살고 계십니다. 이 상파울로에 오시는 분들이 시내를 딱 들어오시면은 첫 번째 보시는 게, 야, 이게 도시가 이렇게 좀 잿빛 도시냐? 그러니까 이제 신축 아파트라든가 색깔 있는 건물들이 없고 이제 회색빛, 또 잿빛 나는 그런 건물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브라질 최대 이제 공업 도시였다가 상업 서비스로 이제 바뀌는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또 인구도 지금 상파울로 시에만 한 1200만 명 정도 지금 살고 있고요. 바로 옆에 인근에 있는 이제 대도시권 이 도시들과 다 합치게 되면 한 2천만 명이 인구가 매일같이 북적북적대는 대도시입니다. 지금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버스, 트럭, 이런 걸, 오토바이 이런 걸 다 합치게 되면 한 780만 대 되는 차량들이 매일같이 움직이는 그런 대도시입니다. 지금 상파울로는 해안에서 60km 정도 떨어져 있고 해발 750m 정도 됩니다. 여기서부터 북쪽으로 이제 해발 1000m 정도 되는 지역까지 계속 완만하게 지금 올라가는 곳이고요. 이런 높은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주거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여기 오시면은 보는 게, 야, 도시 자체가 좀 어두컴컴한 것 같고, 또 건물들도 오래됐고 색깔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를 몇 가지 설명드리면은요, 1960년대까지 이 상파울로는 지금과 같은 인구가 많이 살던 곳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부 그냥 웬만한 대도시였는데, 공업화가 시작을 하면서 이 상파울로 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이제 도시들이 공업지대를 이제 많이 만들면서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주거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원래 상파울로가 하는 거는 우리 한국 이제 서울로 치면은 옛날 수도였던 한양, 종로, 경북궁, 그 위주, 그쪽이 이제 한양의 이제 중심지인 것처럼, 이 상파울로도 이제 프라사다세 리베라지라고 하는 가장 중심지 구시가지가 이 모든 도시에 거의 대표하던 곳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따따페, 빼냐, 성미게오, 또 아니면 저쪽에 성베나르도 캠포, 아니면 저 북쪽에 빌라 길레미, 아니면 그 위에 산타나, 이쪽 지역은요, 시내에서 한참 떨어진 곳으로 인식되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중심지였는데 갑자기 몇백만 명 단위로 갑자기 사람들이 늘기 시작하니까 도로를 놓을 시간이 없었던 것이죠. 마지막 64년도에 큰 이제 공사로 인해서 빈치트레지 마요도 놓고 말지나 찌에떼 강도 이제 정리를 하는 등 준비는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64년도부터 80년대 후반까지는 도시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고 그냥 있는 그대로 살던 것이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첫 번째, 주거지가 완전히 모자란 것이죠. 이들이 이곳에 살 수가 없으니까 어디로 가느냐? 그게 바로 이제 동쪽, 북쪽, 남쪽으로 되는 등 시에서 30km 반경, 30km 이상 되는 곳으로 자꾸 떨어져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시내에는요, 오래된 건물이 있었고 비싼 건물이 있었습니다. 건물이 오래되니까 사람들 살기 불편하죠. 그러면 새로운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새로운 아파트나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건물을 헐고 새로운 곳을 짓지만은 이 브라질은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이 엄청 까다롭습니다. 이것을 뜯어 고쳐서 새로운 것을 건물을 만들려면은, 이 건물이 한 80년 전에 어떤 건물이었다, 60년 전에 어떤 건물이었다, 또 주위 환경과 이렇게 조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야 된다 하는 등 굉장히 까다롭다 보니까 누구든지 그 지역에 가서 건물을 사서 헐어서 할 수 있는 게 확률이 굉장히 적고요. 정부에서 법에서 정한 대로 하다 보면은 수익이 날 확률이 없습니다. 손해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쪽을 투자해서 개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이유는 땅이 넓다 보니까 그냥 이곳에서 그냥 새로운 아파트를 헐고 짓는 것보다 주위에 있는 데로 자꾸 퍼져나가면 되는 겁니다. 좋은 예로 지금 현재 모룸비 쇼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파울로에서 이제 시내에서 이제 남부 지역에 있는 곳인데요. 한 10km 이상 떨어져 있는 곳이죠. 이곳은 원래 80년대만 해도 90년대만 해도 우리 한인들이 사는 이제 봉해지로나 이곳에 있는 분들은 그 쇼핑 가려면은 굉장히 멀리 가는, 다른 도시 가는 그런 개념으로 한참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2의
신도시 같은 개념이 아니라 아예 상파울루를 대표하는 지역으로 변해오면서 그쪽 지역에 완전하게 개발이 되면서 지금도 꾸준히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가고 자꾸 남쪽으로 계속해서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원래 상파울루 중심지였던 프라사다세나 아니면 헤푸블리카 이런 지역을 개발하지 않고 60년대부터는 파울리스타라고 하는 또 상파울루에서 또 높은 지역이면서 부촌이었던 지역을 개발했고요. 지역에서 다 30년 동안 또 이렇게 활동하다 보니까 건물이 오래되니까 지금의 모름비가 아니라 브루클린 노브라고 하는 뭐 카를로스 메히니라고 하는 유명한 이제 도로가 있는데 그쪽 지역으로 이사 가게 된 겁니다. 법이 까다롭고 땅이 많다 보니까 그냥 새로운 곳으로 가면 되지 왜 내가 뭐 건물을 헐고 뭐 새로 만들어? 그럴 필요가 절대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많이 살다가 빠져나간 그 지역이 공동화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의 가장 중심지였던 지역을 보면요. 한 70% 이상의 사람이 살지 않고요. 오후 5시 반 정도 되면 사람들이 빠져나가면 아주 어두컴컴한 지역으로 됩니다. 그렇게 유명했던 건물들이 있던 지역은 거의 다 죽었습니다. 시컴컴하고 또 낙서도 심하고 건물 자체 사람도 안 사고 그런 건물에 몇 명이 사는 사람들은 주위 환경이 너무 무서워서 살지 못하고 버리고 나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사람이 안 살면서 이 버려둔 건물은 예전에 그냥 뒀는데 이제는 법을 바꾸어서 이 정부에서 시정부나 주정부에서 그걸 차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가진 사람은 돈을 들여서 갖고 와야 되는데 이게 또 오랫동안 상속을 받은 사람들이 수십 명, 수백 명이 넘다 보면은 그게 법적으로 하도 문제 생기다 보니까 해결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강제적으로 그렇게 버려진 건물에는 세금을 강하게 때리기 때문에 자기들끼리라도 빨리 해결해서 포기를 하든가 아니면 상파울루시에다 기증을 하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이제 해결할 방안을 줘서 지금 그걸 다시 이제 살리고 있는 방안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시내 중심지는요 원래부터 좁은 길, 그러니까 이 브라질 또 문화권은 이제 유럽권이기 때문에 포르투갈 같이 길들이 다 좁습니다. 미국과 같이 그냥 일자로 쭉 나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유럽에 있는 것처럼 아기자기하게 몇 명이 살던 마을이어서 조금만 형성이 되면서 크다 보니까 도로가 크지 않았고요. 처음으로 이제 계획돼서 크게 만든 게 바로 유명한 아베니다 파울리스타입니다. 그때만 해도 100년 전에 만들었을 때, 야, 거기 뭐, 이렇게 멀리 그 큰 땅을 그렇게 도로를 놓는다고 그게 무슨 도움이 되느냐 하는데, 지금은 그냥 일반 도로가 되는 거죠. 또 1964년도에 나왔던 아베니다 빈치트레이지 마이어 같은 이제 대로도 그 당시에는 아니, 도시를 왜 북에서 남으로 이렇게 가로지른 이 큰 도로를 놔? 이럴 필요가 없는데, 자동차가 얼마 없었으니까요. 하는데, 지금은 매일매일 차가 꽉 차 있는 도로가 된 것입니다. 도로 계획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유럽 문화권으로 길과 집도 좁고 그러면 상파울루 오면 왜 이렇게 모든 게 이렇게 어두컴컴하고 또 특히 건물들이 보면 낙서도 많고 더군다나 이제 잿빛 되는 그런 회색빛 나는 건물이 많을까요? 그 이유는요. 첫 번째 지금 현재 뭐 제가 뭐 여러 차례 뭐 동영상 올려드렸지만 예산이 없어서 이 불을 제대로 그러니까 가로등을 제대로 설치 못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이요 예상외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거 설치를 하고 유지하고 전기요금도 내고 뭐 해야 되는데 어두컴컴한 지역이 많고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사는 도시에서 갑자기 가로등 다 교체한다?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전에는 낙서해도 이 법에 저촉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길에 가다 보니까 뭐 사람들이 하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 경찰 신고한다 하면 그냥 잡아다 그냥 경찰서 가서 그냥 풀어주기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자꾸 칠하다 보니까 벽에 그냥 어마어마한 낙서가 있는 겁니다. 제가 판단하는 결국은 그거는 공권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두컴컴한 곳, 사람이 안 사는 곳, 또 낙서는 또 있고 자꾸 공동화 현상으로 사람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살 주거지는 모자르고 그러다 보니 이쪽 지역이 버려지다 했는데 한 20여 년 전부터 안 되겠다 이거 살리자라고 해서 주정부와 이제 시정부에서 이제 합의를 봐서 시청은 이제 옮겼고 공공기관은 이제 한두 개씩 이제 센트로 지역이라는 곳에 이제 모이기 시작하자 이게 좀 많이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정부에서는 어떤 조짐이냐면은 우리가 할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사람들이 누가 투자자들이 민관이 그냥 자기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그냥 누가 사업가가 이 뭐 건물 사서 뭐 개발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걸 한 20여 년간 뒀는데 아무도 안 하는 건 이유가 법이 너무 까다로워서 손을 볼 게 뻔하니까 그래서 못하고 있어서 그럼 그걸 다시 법을 바꾸면 되지 않느냐 그게 바로 지금 책밖에 노는 겁니다. 법이 바뀌어야지 뭐 사람들이 투자를 하지 않느냐 그 투자를 해야지 쓰면 이 뭐든지 느려지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모름비 같은 지역 남부 지역은 브라질의 또 유명한 특히 이제 상파울루에 유명한 정치가가 있습니다. 파울로 말루피라고 하는 정치가는
이 사람이 이제 뭐 70년대부터 이제 정치 활동을 오래 했는데 중요한 게 지금 현재 상파울루와 이 산토스 해변을 또 잇는 이미그란치스라고 하는 이제 고속도로도 났고요. 지하철도 이제 도입을 했고요. 지금 현재 그 지에떼에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도 그 사람이 만들었고요. 하여튼 뭐 그분은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베라뿌에라 공원 밑에 들어가는 터널. 또 지금 현재 모름비 앞에 있는 이제 아베인다 브라질이라고 하는 이제 도로를 이제 확장한 것. 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이제 비전은 이 도로는 이거 살아있는 것 같기 때문에 계속해서 뭘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당시에만 해도 그런 걸 만들면은 막 손가락질 하는 겁니다. 저거 왜 만들어? 저거 뭐 나쁜 거, 저거 돈만 해먹을 거 하는데 아베인다 브라질이라고 하는 이제 시내 남부에 있는 이 도로는요 짧았고요. 그 연장선에는 이제 집들이 주거지가 쭉 있었는데요. 그것을 싹 밀어버리고 이제 길을 넓히니까 진짜 말이 많았습니다. 왜 멀쩡하게 있는 집들을 밀고 이제 그런 도시를 이제 길을 놓느냐 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모름비나 그쪽 지역이 다 개발된 겁니다. 왜 이쪽은 다 한정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다 계속 늘면서 그쪽에는 옛날 20년 전에요 아무것도 없던 건데 지금 건물 다 올라갔고 상파울루 오시는 분들이 이제 좋은 건물, 새로운 신식 건물 보시려면요 저는 항상 그쪽을 추천하고 또 모시고 갑니다. 그럼 그걸 보면은 아 여기는 이런 건물이네. 제가 이제 가이드 처음에 시작하고 시작 배웠던 90년대만 해도 아베인다 파울리스타라는 곳을 보면은 와 브라질 이렇게 좋았던 곳이구나 했는데 지금 가면요 누구나 다 그러죠. 이게 뭐야 이거 뭐 서울에 뭐 아무 뭐 도로도 안 되네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비전이 있는 사람으로 인해서 시내가 이제 자꾸 이제 변화를 일으키면서 이제 발전하고 있고요. 또 그로 인해서 지금 숨통이 튀면서 자꾸 넓혀가고 있고요. 제가 보기엔 추세는 그런 식이니까 자꾸 이제 그 남부 지역의 이제 땅들인데 그 남부 지역의 땅들은 거의 그냥 뭐 그 당시에는 뭐 쓸모가 없는 땅이었죠. 그냥 야 멀리 있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뭐 개발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속 터지는 소리 하시는 분들은 아 그때 그 당시에 그 땅을 사놓으면 그때 돈 벌지 않았느냐 하시는데 돈도 없었고요. 그걸 알았으면 제가 샀겠죠. 몰랐죠. 지금은요 아는데요 그 땅을 못 삽니다. 왜? 벌써 거기는 다 땅주인들이 다 사가지고 자구를 하면 이제 길을 놓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은 그런 걸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센트로 지역에서 1930년대에서 60년대까지 활발한 활동을 했고 60년대부터 90년대까지의 또 이제 아베인다 파울리스타 지역이 활발하게 이제 성장을 했고요. 또 90년대부터 지금까지 그 모름비 지역이라고 하는 이제 상파울루 남부 지역이 신시가지로 지금 개발되고 있는데요. 그럼 앞으로 계속 이렇게 30년 주기로 옮겨갈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보는 게 특히 이제 아베인다 파울리스타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상징을 가진 게 이 상파울루 시내가 있으면 그 가운데 이렇게 봉우리로 올라와서 제일 높은 지역입니다. 또 이쪽 지역에 유명한 제일 큰 이제 아베인다 파울리스타라고 하는 대로도 있지만요. 이게 북과 남을 또 나르는 지역이기도 하고 시내에서 가장 중심지에 있는 지역이고요. 또 그 주위에 있는 건물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붙여 있는 사람들이 여길 또 옛날 저쪽 지역같이 죽게 두면 안 된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서 가꾸고 있습니다. 남부 지역도 계속해서 이전하는 거는 이전이 아니라 계속 개발되는 상황이고 파울리스타를 위주로 해서 센트럴 지역도 다시 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계속 잘 갖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부터 몇 년 전부터 일어난 경제 불황과 또 지금 코로나 사태로 지금 이렇게 잠깐 멈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하면요. 이 상파울루 오시면요. 잿빛 도시 맞습니다. 일단은 날씨가 화창한 날도 많지만 비도 오고 우중충한 날씨도 있는 것도 많고요. 또 이게 법적으로 뭐 깨끗이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뭐 특별하게 뭐 관리하는 건 없고요. 한국같이 뭐 집단으로 뭐 단지를 조성한 것이 없다 보니까 또 이렇게 색깔이 있는 건물이 많이 없고요. 중요한 것은 그냥 공항에서 들어와서 한인촌에 보는 이쪽 지역은 구시가지고 신시가지 가보시면 다른 분위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상파울루 시내의 모습을 오늘 전해드렸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에게 연락 주시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여러분과 소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